첫 번째 괴담, 목 없는 장사꾼.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집 근처에는 장날에만 열리는 작은 오일장이 있었어. 사람들이 북적이는 앞쪽과는 다르게 장터 뒷골목은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집들이 이어져 있었거든. 특히 붉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. 겉보기엔 그냥 빈집인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거든. 어느 날 장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. 그 혹시 장터 뒷골목 쪽에 있는 빨간 기와집 쪽으로 가지 말아요. 거기 오늘 장사꾼이 나올 테니까.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어 넘겼지.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야. 그날 그렇게 장이 끝나고 사람들도 거의 빠진 늦은 오후였는데 짐을 정리하다가 뒷골목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. 근데 그 집 앞에 도착하니까 안쪽 마당에 낡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거기엔 목이 없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.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몸뚱아리가 물건을 정리하는 손놀림이 목이 없는데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. 그 자리는 기묘하게도 물건을 사라는 말도 소리도 없었어. 대신 돗자리 위에 놓인 물건들이 하나같이 오래되고 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장터에서 누군가 잃어버렸던 물건들이더라고. 지갑, 아이 장난감, 머리핀, 심지어 내가 한 달 전에 잃어버린 손목시계까지 있었거든. 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는데 목 없는 그 장사꾼이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리는 거야. 그리고 마치 웃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어.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. 뭔가 뼈가 끼익 하면서 비비는 것 같은 마찰음. 그 순간 돗자리 위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. 마치 눈앞에서 지워지는 것처럼. 나는 겁이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장터에 가면 항상 내 지갑이나 물건이 사라지더라고. 심지어 집 안에 있었던 것도 없어졌는데 뭐 기분 탓이겠지만 마치 그 장사꾼이 내 물건을 계속 가져가는 느낌이었어. 그렇게 몇 년 뒤 장터가 재개발로 사라질 때 그 붉은 기와집도 헐었는데 공사하던 인부가 집터 밑에서 목뼈 부분이 송두리째 없어진 오래된 해골을 발견했다고 해. 그리고 그 옆엔 낡은 돗자리랑 녹슨 동전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동전함 속에는 장터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대. 그리고 그중 하나가 내가 잃어버렸던 손목시계였어. 과연 내가 본 그 기와집은 도대체 뭐였을까?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. 두 번째 괴담, 심야터미널.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겪은 일인데 방학이 되면 시골집에 가려고 꼭 버스를 탔거든. 그때가 2000년대쯤이니까 아직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고 좀 낡고 칙칙했어. 그날도 저녁 강의를 마치고 바로 짐을 챙겨서 터미널로 갔지. 그리고 표를 끊고 보니까 다음 차는 밤 11시 40분이더라고. 그때만 해도 심야버스가 몇 대 있었거든. 나는 시간이 남아서 터미널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 하나를 먹고 있었어. 근데 이상한 건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계속 누가 오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. 고개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데 발소리가 슥 하고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인가 했지. 근데 그 발소리가 꼭 내 쪽으로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거야. 그리고 그날따라 바람도 안 불었는데 내가 앉은 벤치 뒤쪽 유리문이 끼익 하고 살짝 열렸다 닫히기도 했고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승차장으로 갔는데 플랫폼에 아무도 없더라고. 뭐 기사 아저씨도 안 보이고 불빛만 흐미하게 켜져 있었어. 근데 멀리서 어떤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. 흰색 원피스 같은 걸 입었는데 목까지 단추가 잠겨 있고 머리가 축 늘어져 있었어.
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뭔가 표정이 없는 사람 같더라고. 그때는 그냥 늦게까지 고생하네,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. 근데 내가 표를 보여주려고 다가가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뒤를 돌아서 승차장 안쪽으로 걸어가는 거야. 그쪽은 창고랑 화물 적재 하는 곳밖에 없었거든.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서 안에 봤더니 뭐 불도 안 켜져 있고 사람도 없더라고. 나는 뭐지? 하면서 일단 버스에 올라탔고 기사 아저씨가 와서 시동을 걸었는데 그 순간 버스 뒷좌석 쪽에서 탁탁탁 하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.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. 그래서 백미러로 봤는데 뒷좌석 창가에서 누가 고개를 내밀고 바깥을 보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까 그 여자였어. 근데 더 이상한 건 버스가 출발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마치 사진 속 사람처럼 그대로 고정돼서 바람에 안 날리더라고. 나는 겁이 확 나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. 그래서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앞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차에 내려서 봤더니 길 한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어. 그때부터 더 이상 버스 안에 못 있겠어서 중간 정류장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갔지. 근데 택시 기사님이 내 짐을 싣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. 학생, 그 여자친구는 안 내려? 아까 버스에서 같이 내리던데. 그 이후로 난 절대 심야터미널을 이용 안 해. 그날 이후로 몇 년 뒤에야 알았는데 내가 타던 그 심야버스 90년대 말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대. 승객 전원이 사망했고 그 중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그 여자가 가끔 그 시간대에 버스를 타러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대. 내가 본 여자는 사고를 당한 그 여성이었을까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일단 첫 번째 괴담은 좀 믿기 힘든 공포 만화 같은 판타지 괴담이었던 것 같아. 물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었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곳은 꼭 안 갔으면 좋겠고, 이제 두 번째 괴담은 뭔가 상상할수록 더 무서웠던 것 같아. 특히 머리카락이 사진처럼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나도 몸이 굳어버리지 않을까 싶어. 오늘도 오싹하고 소름 돋는 괴담들이었고,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.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.